반갑습니다. 와우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날씨가 정말 괜찮은데요. 마침 유흥국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일요일이라는 걸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도착해보니 쉬는 날이더라고요. 모처럼 밖에 나온 김에 어디라도 가지 않으면 하루가 아까울 것 같아서 이렇게 와봤습니다. 바로 여기 라용입니다. 여기는 라용의 맹그로브 숲입니다. 타이프롱통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이 건물에는 러닝센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 숲의 역사나 생태계에 대해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규모가 꽤 큰 숲처럼 보이는데요. 아무튼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화살표를 따라가면 산책로가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우드데크 같은 길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물고기나 개가 살고 있다는 설명이 있네요. 이걸 스캔하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유료인지 무료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일단 걷다 보면 뭔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들어왔을 뿐인데 숲의 냄새랄까 음연이 느껴집니다. 사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괜찮은데 상당히 덥습니다. 햇살도 정말 강합니다. 자동차 보닛 위에서 계란 프라이가 될 정도의 더위인데요. 그래도 이 숲에 한 걸음 들어와서 걷기 시작하니까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도 들리고 상당히 힐링되는 느낌입니다. 이런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거네요.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뿌리가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맹그로브라는 이름은 어렴풋이 들어봤고 이미지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실제 모습이군요. 특별한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고 비슷한 풍경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아무튼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은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선택해야 하는데요. 어느 쪽으로 가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숲속을 걸으니까 상당히 상쾌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물고기들도 살고 있네요. 아래쪽은 대부분 진흙인데 이 진흙 속에는 개도 있습니다. 잠깐 아래를 보겠습니다. 줌으로 당겨보면 보이실까요? 작은 개들이 꽤 많이 다 있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영상으로는 알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나무 뿌리가 있는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개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맹그로브 숲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여기는 라용에서 가장 큰 맹그로브 숲으로 약 2,400에이커 규모라고 합니다. 아무튼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 맹그로브 숲이 있기 때문에 지역 어부들도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다양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의 원천이 된다고 합니다. 맹그로브라는 것은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지역에서 서식하는 식물들을 말하는데요. 종류가 약 100가지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물들이 모여있는 곳을 통틀어서 맹그로브 숲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에 맹그로브 숲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숲의 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풍부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맹그로브 숲을 지켜나가자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라용의 보물이랄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연입니다. 곳곳에는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끝없이 걷고 있네요. 게다가 일요일인데도 입구에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계속 걷고 있으니까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산책이라지만 슬슬 한번 쉬고 싶어집니다. 대체 몇 킬로미터를 걷고 있는 걸까요? 가끔 표지판이 나오긴 하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몇 킬로미터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만보개라도 가져올 걸 그랬네요. 완전히 비슷한 풍경 속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쉼터 같은 공간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먹을 음식이나 도시락을 가져와서 여기서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도도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이라 일단 무작정 걷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출구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네요. 풍경도 예쁘고 공기와 바람도 괜찮아서 집에서 뒹굴거리는 것보다는 훨씬 리프레시가 됩니다. 이 자연을 느끼면서 천천히 여유롭게 산책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풍경이 계속 이어져서 영상으로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말 그대로 힐링 영상입니다. 파란 하늘과 초록빛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자신과 마주하고 싶을 때나 인생의 전환점 같은 시기에 혼자 걸어보면 괜찮겠네요. 평소 바쁘게 지내시는 분들도 휴일에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일을 천천히 여유롭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여기에서 한번 걸어보세요. 정확히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잊고 지내던 소중한 무언가를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신기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나저나 여전히 저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네요. 지도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적혀 있었는데 대체 얼마나 넓은 건지 감도 안 오고요. 슬슬 도착 지점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도 계속 길이 이어집니다.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고 도착 지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을 비우고 이 풍부한 자연을 느끼면서 계속 걸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드디어 출구일까요? 너무 오래 걷다 보니까 출구가 상당히 기다려졌는데요. 조금 밝은 공간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원래 출발했던 곳까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유튜브 영상에서는 상당히 잘라서 편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꽤 오랫동안 걷고 있습니다. 큰 강이 펼쳐져 있고요. 그런데 길은 아직도 더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규모가 웅장합니다. 이 강은 왼쪽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물살도 꽤 빠르고 물고기 같은 것도 보입니다. 동남아의 강은 왜 이렇게 물이 탁한 걸까요? 조금 더 맑고 깨끗했다면 훨씬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계속 걷다 보니까 공원 같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네요. 드디어 저쪽에 사람들이 보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꽤 많이 있네요. 여기는 공원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깨끗하고요. 규모가 너무 커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공원인 것 같네요. 다들 게이트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젊은 분들부터 연세가 있으신 분들까지 게이트볼 같은 스포츠를 즐기고 계십니다. 여기는 차도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차를 세우고 걷기 시작했던 곳에서는 상당히 멀리 떨어졌습니다. 방금 게이트볼장 같은 공간을 지나서 도로로 나왔는데요. 빨리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 싶은데 여기가 대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로를 걷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을 섞어 놓은 것 같은 레스토랑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일본 분위기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합니다. 상당히 독특한 가게입니다. 그 이후로 다리를 건너고 또 한참을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너무 더워서 슬슬 지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잠깐 바다에서 더위도 식히면서 쉬고 싶습니다. 맹그로브 숲 바로 근처에 있는 비치까지 왔습니다. 라용의 비치는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만들어진 비치가 여러 곳 있는데요. 도로변에 내는 노점도 있고 바람도 괜찮아서 전체적으로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원형 비치를 도로 쪽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노점에서는 튜브나 수영복 같은 제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지 아이들이 꽤 많이 수영하고 있어서 저도 잠깐 수영해볼까 하고 바다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바다는 괜찮습니다. 바람도 상당히 시원합니다. 여기는 해안가에 의자들이 많이 놓여 있어서 다들 편하게 쉬고 있습니다.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이 안쪽에 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수영하고 있어서 저도 잠깐 들어가 볼까 합니다. 경치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평소에는 파타야 바다만 보다가 라용 바다는 처음 와봤는데요. 수영하기 괜찮은 곳인지 궁금하긴 한데 바닷물이 조금 탁해서 저는 발만 담그는 정도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편하게 수영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꼬란섬 같은 데가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발만 물에 담그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계속 걸었더니 상당히 지쳤네요. 지금은 아무튼 샤워를 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수영 금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 수영은 하면 안 되는 곳이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모뉴먼트 같은 것도 있습니다. 삼해섬에 있는 것과 비슷한 신이 모셔져 있습니다. 라용 하면 삼해섬도 있죠. 오늘은 일부러 삼해섬에는 가지 않고 다른 장소들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이 주변에서 저녁부터 밤까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차를 타고 약 20분 정도 이동해서 리조트 호텔들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와봤습니다. 이곳은 라용의 메리어트입니다. 이 메리어트에 사우나와 스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샤워도 할 수 있고 수영장에서 여유롭게 수영하거나 마사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잠깐 호텔 안이 어떤 분위기인지 둘러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시설들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네요. 이쪽 계단을 올라가면 로비와 프런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역시 메리어트답게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공간도 넓고요. 이 근처까지 오면 바다도 비교적 깨끗하고 이렇게 세련된 리조트 호텔들이 많이 있는데요. 휴일이라 그런지 손님도 꽤 있네요. 이곳 레스토랑도 괜찮아 보입니다. 스파가 있는 것 같으니까 바로 예약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호텔 안을 조금 더 둘러보겠습니다. 역시 리조트 호텔에 오면 기분이 편안해지네요.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쪽에 메리어트에 퀸스파가 있는 것 같네요. 그 전에 비치 쪽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정원이 상당히 넓고요. 수영장도 잘 갖춰져 있는 분위기입니다. 카트로 이동시켜 주시지만 저는 잠깐 걸어와 봤습니다. 이쪽 게이트 안쪽이 프라이빗 비치인 듯한데요. 그럼 바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위밍 풀 앤 아쿠아리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닷바람이 상당히 시원합니다. 이게 바로 동남아 리조트의 분위기죠. 이런 고급 호텔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묵을 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라용의 비치 리조트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수영장이 펼쳐집니다. 이제 슬슬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날씨가 한결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직사광선이 상당히 뜨겁지만 평범하게 쉬고 있으면 땀이 계속 흐를 정도는 아닙니다. 오늘은 워낙 많이 걸어서 땀이 많이 났지만요. 이 정도 시간이 되니까 상당히 쾌적합니다. 시원하다고 하면 수영하기 추울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춥지 않고 충분히 수영할 수 있습니다. 이쪽 바다는 물도 비교적 깨끗합니다. 문제없이 수영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원했던 비치가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비치 쪽에서 호텔을 바라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안쪽까지 부지가 상당히 넓어서 이쪽에는 어떤 시설이 있는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빌라도 있고 이쪽에도 수영장이 있습니다. 바도 있네요. 음료도 주문할 수 있고 이 자리까지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수영장도 아까 본 곳과 마찬가지로 인피니티 풀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서 바라보면 수족관처럼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물고기처럼 헤엄치는 수영장이라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파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고급스럽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고급 호텔의 스파는 확실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안쪽도 정말 깔끔합니다. 냄새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쪽에도 정원이 있어서 잠깐 둘러보겠습니다. 이 정원에는 빌라 형태의 유닛이 있고 그곳에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수영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마침 석양이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깐 수영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시간에 석양을 바라보면서 수영하니까 상당히 편안합니다. 파타야도 매력적이지만 라용의 비치 리조트 호텔도 확실히 괜찮습니다. 이 주변에는 호텔이 많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 곳에 직접 묵어보고 싶습니다. 자연도 많고 공간도 넓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편안합니다. 바로 앞에는 바다가 있고요. 모처럼 왔으니까 바다에서도 잠깐 수영해 보겠습니다.
파도가 상당히 시원합니다. 파도 소리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꽤 많은 분들이 수영하고 계신데요. 잠깐 안쪽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들리는 파도 소리가 정말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다에 있기 때문일까요? 이곳에 있으면 또 다른 특별한 감각이 느껴집니다. 라용도 상당히 깊이가 있는 지역이라 아직 둘러볼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아무런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놀러오게 되었습니다. 파타야에서 차로 1시간도 걸리지 않아서 생각보다 정말 가깝습니다. 다음에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고 라용 관광을 다시 와보고 싶습니다. 도시도 넓고 자연과 초록도 많아서 여유롭게 리조트를 즐기기에 상당히 괜찮은 지역입니다. 이쪽 수영장에서도 풀사이드에 있으면 주변 매장 직원분들이 맥주나 칵테일, 와인 같은 음료를 가져다 줍니다. 석양을 바라보면서 느긋하게 쉴 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공간도 정말 넓고 상당히 호화롭습니다.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지금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은 유흥국이 쉬는 날이라서 그냥 직감에 따라 남쪽으로 달려왔는데요. 그렇게 라용까지 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휴일을 보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렇게 분위기 좋은 빛이 리조트 수영장에 둥둥 떠 있습니다. 라용에서의 휴일을 제대로 즐겼습니다. 좀티엔에도 새로운 메리어트가 생겼지만 이곳 메리어트도 충분히 추천할 만합니다. 오늘은 오션뷰 유닛이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마운틴뷰 유닛은 당일 예약 기준으로 4,000바트부터 가능했습니다. 파타야와 그 주변에서의 생활은 이렇게 풍요롭고 자유롭습니다. 이것도 파타야 이주의 큰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